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4장 먼델 플레밍 모형을요 우리가 환율과 관련해서 연결 보고 있는데 부록 대구 개방 경제 하의 단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모형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그 모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대구 개방 경제하에서 단기니까 ISLM 모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IS식 어떻게 됐나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421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식이죠. Y는 여기 C, I, 이자율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구매 있고요. 순수출 대신에 순자본 유출 해가지고 CF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자율 이렇게 들어가 있죠. LM 곡선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그 형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잔고와 관련한 거 화폐 수요 이자율의 마이너스 국민소득의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22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뼈대만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됐죠? IS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완만하고요. 그리고 LM 곡선 우상향, IS 우하향. 순자본 유출 우하향, 순수출 우하향. 여기에 맞춰서 수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처음에 시작점은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오, 잘 그렸어요. 네. 오케이.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423페이지. 재정정책일 때 한번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정부 구매가 증가하거나 조세가 삭감돼서 정부 구매가 증가하거나 텍스가 줄어들게 되면 IS 곡선 우측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그래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오셨죠? 그렇게 되면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에서요 여기로 가게 되니까 소득은 좀 증가합니다. 이자율도 조금 상승합니다. 따라오셨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폐쇄 경제랑 달라질 거 없어. 여기만 얘기한다 그러면.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미국과 같은 대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요.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순자본 유출이 감소합니다. 자본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출이 아니라 오히려 유입돼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번호를 매겨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1이라 그러면 여기가 2라고 할게요. 여기 점이 1이라고 하면 여기가 2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올라가는데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F 여기 나와 있는 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는 환율입니다. 여기서는 순수출 이렇게 되고요. 수직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어떤 건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평가 절상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수출은 감소하게 되고요. 자,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에 되어 있습니다.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자국의 통화,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환율은 평가 절상되고요. 국내 상품, 미국 상품, 이제 미국이 국내야 여기서는 외국 상품에 비해서 비싸지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이 확장되면은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요,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요, 고재 변금,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만 효과가 있고 재정정책은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효과들 비교해 보건대, 이렇게 이자율은 올라가고, 오케이? 다음에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고, 순수출도 여기 나와 있는 거 감소하고, 그리고 국민소득 Y는 증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국 모형에서는요,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재정이 확장되면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소국의 개방경제와는 달리 대국 개방경제에서는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는 폐쇄경제보다는 좀 작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폐쇄경제 하에서는요, 투자의 구축 효과인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투자가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승수를 낮추는 효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상쇄되는데, 대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요, 그 구축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쇄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냥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요, 거기 폐쇄 경제와 비교해 봤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투자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거 구축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대국이죠. 대국 개방경제 하에서는요, 대국 개방경제 하에서 모형에서는요, 대개라고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니까 얘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가 내려간다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얘까지 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F까지 같이 감소하게 되니까 투자만 감소하는 구축 효과보다 더 크게 국민소득이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작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로 인해서 재정정책의 승수는 훨씬 더 작아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IS 곡선이 조금 더 평평하게 되니까 만약에 그냥 IS 승수 효과만 생각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되는 건데 훨씬 더 구축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대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 투자의 감소뿐만 아니라 순자본 유출도 감소하기 때문에 요게 IS가 더 완만하게 평평하게 되는 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잘 정리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효과들이 모두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 있는 것처럼 재정 정책을 무력화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크게 위축시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금융정책 한번 볼게요. 금융정책. 자, 금융정책은 확장적 금융정책으로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요, 통화 확장에 따라서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니까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프를 볼게요. 요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살짝 지워볼까요?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이렇게만 지우면 되겠죠? 요것도 지울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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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LM이 우측 이동하니까 LM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LM이죠. 지금 검정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자,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이자율에 맞춰서 국내에 투자하는 매력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매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식으로 표현해 보면
요점으로 가게 되니까 아까는 여기 A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근데 A에서 C점으로 가게 되고요. A에서 C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CF라는 여기 나와 있는 순 자본이 유출되는 이 그래프는 곡선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A에서 C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만 잘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블러 해서 그래프 ABC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게 되고요.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순수출도 증가하게 되는 거 거기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확장적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결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자율은 내려갑니다. 국민소득은 증가하고요. 순자본 유출은 곡선을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거는 순자본 유출 자체가 증가하면서 순수출도 증가하게 되고요.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화폐 전달 절차는 대국 개방 경제하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대요. 요걸 화폐 전달 경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폐쇄 경제처럼 통화가 확장되면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다시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예, 우리가 봤던 거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곡선을 따라서 여기서는 투자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율이 평가 절하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투자가 증가하게 돼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 효과가 있고요. 요 경로가 하나 있는 거야. 나눠서 그랬으면 좋긴 한데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요 경로가 있는 거야.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이 증가합니다. 순수출이 증가하게 돼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개방경제화가 아니라 폐쇄경제면 이게 없잖아. 순수출과 관련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실물시장에 투자를 증가시켜가지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 환율 효과까지 고려해가지고 국민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확실히 IS 곡선은 폐쇄 경제보다 역시 더 평평하기 때문에 완만하다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얘가 IS가 가파른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없는데 밑에 경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국의 개방 경제 모형은 오늘날 미국 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세부적인 모형을 다 기억하기도 그런데 책에서 저자분은 유용한 경험 법칙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대국이 이제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왼쪽이 뭐냐면 폐쇄 경제입니다. 폐쇄 경제. 아예 다른 나라와 개방을 안 하는 거야.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얘기하는 소국의 개방 경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자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돈이 확 나가고 확 들어오고 이자율에 대한 순자본 유출의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대국의 개방경제 모형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하면 여기 중간쯤에 포지션이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굵은 고딕체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대국 개방경제는 폐쇄 경제와 소국 개방경제 중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어떤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볼 때는 우리가 폐쇄 경제 얘기하고요. 소국 개방 경제 얘기하고요. 양극단이잖아.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래서 평균 내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통화 수축, 통화량을 감소시킨 거야. 단기적으로 이자율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면 이거 반대로 보시면 돼. 통화량이 감소했어. 폐쇄 경제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끝 이렇게 되는데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이자율과 투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완전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균형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대구 개방 경제 효과는 그 두 개의 중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수축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감소하지만 규모는 폐쇄 경제처럼 크진 않고 조금 작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폐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이자율의 상승과 투자의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버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밑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그러나 소국 개방 경제와 달리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이러한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게 된다. 그래서 경험의 법칙은 이 단순하게 우리가 본 모형, 폐쇄 경제하에서 모형, 소국 개방 경제하에서의 모형, 그 중간쯤 위치하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유용한 지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밑에 추가 문제와 응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좀 더 모형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4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5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